반갑습니다. 오늘은요, 3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자, 추석 문제 부르겠습니다. 행복지수 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포비님, 평범한 부자님, 행복을 위해님 반갑습니다. 주식이 이대호님 오셨고요. 황금옥수수님, 카풀러님, 멀리보자님, 황금누리님, 강전무님, 전무님 오셨네요. 네. 그래 나가셨 뽀기님, 황금누리님, 독도 한반도님, 그리고 하늘지기님, 별빛님, 재훈대디님, 준1008님, 현은주님, 베넷님 어서 오시고요. 4대 국면님, 주은님, 상투시령님, 귀창꾸러님, 은강짱님, 안젤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계셨네요. 네,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복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유경제관님은 오늘 짝꿍이랑 또 한잔 하셔야 된다고 가셨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한잔 빨아 삐리뽀 하고 그냥 막, 네. 주식 어찌 되든가 말든가 난 관계없어. 다 이게 여유 아니겠습니까? 주식 이러려고 하는 거지. 다 좋은 건가?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쪽, 이현정님 어서 오시고요. JM님 반갑습니다. 권성태님, 양봉사냥님, 그리고 행복한 또 은기님, 둥천사님, 이민숙님, 별콩님 오셨고요. 장행복만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일님 오셨고요. JH 최님, 어차피 좋을 거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좋을 건데, 뭐, 일단 좋아요 누르고 해야지. 네, 그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하늘님, 덩크슈님, 풍님부자님, 켈리설님 어서 오시고요. 최리치님 반갑습니다. 스나이퍼 니키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또 격하게 환영해줘야 돼요. 내일 또 오게. 내일은 방송이 없구나. 자, 양윤성님, 부자스톡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곰돌이님, 김엠비님, 노마드님, 즐겁게 살자님. 써니쌤님, 박정숙님 반갑습니다. 아침 솔레엄님도 오셨고요. 행복한 통장님, 류준영님, 그리고 하얀우유님, 예스님, 황뭉치엄마님, 김현미님, 부추님도 오셨고요. 조이님, 유대북님, 날마다 좋아짐님, 엄청나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네, 다나님 오셨고요. 시나브로 써님, 네, HQ? 네, 어서오세요. 네, 양볼의 사탕님, 어서오세요. 쑥쑥이님도 오셨고요. 김균혜님, 이계훈님, 반갑습니다. 용용님 오셨고요. 땅콩에이스님, 마소님, 황마소님 어서오세요. YHL님, 아빠 짱TV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키님도 오셨고요. 식스맨님, 감사하자님, 드림타워님, 어서오세요. 뽀기님, 오늘 같은 날 상 갔어요. 네, 좋습니다. 네, 4대 국면님은 되게 옛날 분이시구나. 네, 차트 왕제, 푸른 바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 보면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네, 연식이 적어도 88TV에서 적어도, 네, 그지? 9년 이상은 되신 분입니다. 이 정도는 또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제, 네, 방귀 좀 끼죠. 네. 88TV 방송 들으면서 방귀 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런, 네, 전문가 이름 알고 있으면 방귀 낄 수 있어요. 자,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방송국 갈 때 보면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딱 이거. 여기 뭐냐면 편집점이에요. 편집점. 딱 그러면 여기 딱 하는 데서부터 편집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집 안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네. 빨봉가자님, 김인성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왜냐면 네, 방송인이잖아, 방송인. 아시죠? 네. 요즘에는 귀찮아서 안 나가고 있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투사를 TV에 문보내 가지고 그냥 막, 네,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블룸버그, CNBC, 뭐 CNN,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영국의 BBC, 뭐 이런 데서 섭외가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캔나 스피크 잉글리시, 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너프? 네. 아이 잉글리시 이너프? 그랬는데 네, 연락이 없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아시죠? 이거 뻥 아니에요. 네. 존님, 이계훈님, 해브님 어서 오세요. 이게 원래 저기 걔 이름 뭐였지? 네. 같이 하려고 했었지, 내가. 네. 근데
질문이 안 되고 일단 답변이 안 되니까 답이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중국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중국 방송 나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래서 됐다 그랬죠. 네. I'm fine, thanks, and you. 네, and you가 들어가야 되나? 네, 아무튼요. 네. 그런 사람과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지. 뻥을 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일본어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에이, 됐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장 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네. 둥천사님, YHL님, 네. 좋아요.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하시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외국 방송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손실이 난 부분을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로 계좌 회복이라고 그러죠. 네, 계좌 회복. 주식으로 손실난 투자자들이 회복을 느끼면서 회복을 보여가면서 점차적으로 희망을 되찾고 있다는 엄청난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계좌 회복. 네. 이 음악은 어디서 나온 거야? 계좌 회복. 네. 아무튼, 네. 이 사자성어로 계좌 회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정 국면에서는,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급등주 따라가야 되고, 상한가 따라가야 되고, 오늘 상한가가 있네, 없네,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보니까, 시총 작은 종목 하나,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딱 두 개 있더라고요. 딱 두 개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모주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시라고 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오늘 또 저걸로 또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다면서 커피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줬어. 근데 내가 사 먹었어. 그래서 아직 못 팔으셨겠지? 왜냐면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제 투자 대비 이익으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모주를 받을 수만 있다라면,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네. 근데,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잔량이 어마어마했죠. 오늘 장중에 600만 주 쌓여 있었는데 끝까지 600만 주예요. 그럼 이거는 못 사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자, 주식을 주문을 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선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시간 우선입니다. 먼저 주문 집어넣은 사람이 일단은 갑이야. 네, 먼저 주문 집어넣은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을 내가 비싸게 사겠다 그러면은 그게 매수 주문 1등이에요. 나는 10,000원에 사겠다 그런데 나는 12,000원에 살래. 그럼 그게 1등이지. 그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시간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요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빡 끝나잖아요. 네. 딱 끝나. 그러면은, 딱 하는 순간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미 상한가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량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31만 6,222번 다음에 줄을 서야 됩니다. 오, 덩크쇼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진짜 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신 분들 잘 보시란 말이야. 네, 근데 오케이님이셨는데 덩크쇼님이 쏘셨어요? 네, 고마워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신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요. 오씨, 내가 어제 살려고 했는데, 어제 16만 9천원에 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가 13만원에 살려고 했는데, 이 생각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한가를 또 갔어. 아, 그때 샀으면 상한가인데, 아, 그때 샀으면 이만큼 수익인데, 막,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속 그냥 매수를 집어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량이 팡 터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아싸! 그러면서 딱 사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네, 내가 죽는 날이지. 네. 그때 사면은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울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부분들은 이제 상한가 갔어? 그 다음에 물량이 나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떤 중요한 인물이기에 나에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물량을 나한테까지 주는 것일까? 네. 내가 과연 이 주식 경제계에서, 이 주식 투자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모야 뭐 어쨌든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받아서 기분 좋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까지 물량이 왔을까? 네. 얘네들은 뭐라 그럽니까? 얘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겠지. 내 것 좀 사볼텨? 네. 그렇게 사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넘겨준다면. 그런 물량 받으면요, 100% 깨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모 되는 거야. 음모! 네. 후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은요, 물량이 딱 터지는 시점에서, 물량 터졌는데, 사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갔어. 그런데 취하면 안 돼요. 이거는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신규 상장 종목은 절대로 물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이 나올 때 팔아야 돼요. 다행히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모주를 사시면 일단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모 청약 경쟁률이 무지막지했어. 어마어마했어요. 사상 최대치의 그 청약금이 몰렸다는 거. 이건 뭐 나왔잖아요. 그죠? 네. 딱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종목들과 조금 다르게요. 보호예수가 85%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뭐냐면 기관들이 물량을 받을 때 약속을 해요. 나는 안 팔을게. 일단은 나는 가지고 있을게. 상장과 동시에 일단 팔고 싶지만 나는 안 팔을게. 대신에 물량을 좀 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85%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물량이 묶여 있겠죠. 팔아야 될 물량이 묶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를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량 딱 보시면 600만 주. 오케이, 땡큐. 그러면 수익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10만원씩 벌었을 거예요. 10만원씩 벌었는데 내일 이 정도 600만 주 쌓여있다 그러면 내일도 일단은 팡 치고 가겠죠. 그럼 1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버시겠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돼지고기 먹으려고 했다가 소고기 드시는 거고, 소고기 먹으려고 했다가 네, 더 비싼 거 뭐 있지? 네, 더 비싼 고기 뭐 있어? 소보다 더 비싼 고기 뭐 있지? 네,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고기 또 먹고시고, 네, 그러다가 뭐 소도 한 마리 사는 거고, 네, 농장 주인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일단 물량이 터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딱 욕심내지 마시고요. 주식은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조급하면 안 돼요. 저거 막 걔네들 돈 벌어서 좋겠다. 나도 저거 사가지고 큰 수익 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저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는 내가 공모주 못 받았으면 끝이야. 하지 말자. 라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공모주 받으셔서 뭐 조마조마하고 막 그냥 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어제 또 잠 못 자고 오늘 아침에 뭐 봤다 안 봤다 그러신 분들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요, 커피 안 주셔도 됩니다. 커피 마시면 잠 못 자. 아시면서. 이미 커피는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 돈을 많이 벌으셔야지.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88TV에서 대대적인 이벤트가 한번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네, 아낌없이 공양미를 네, 저에게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양미 들어와. 네, 눈을 번쩍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린이도 눈뜨게 하는 성투사에게 주는 공양미, 네, 인당수가 아니라 주식의 바다에 빠져봐.
아무튼요, 네. 수익 나오고 있을 때 잘 지키시고 그것을 최대한 나에게 투자금으로 많이 돌려놓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구나. 상한가가 들어왔을 때 잔량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량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란 말이에요. 네, 어디 가도 이런 거 말 안 해줘요. 네, 그냥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갔다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냥 폭죽 터트리고 막 그게 끝이야. 그래서 어찌라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폭죽 터지고 막 부러워하는 마음에 딱 있다가 물량 터지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럼 완장창 물리는 거거든요. 아주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요. 눈 뜨시려면 공양미 300석인 거 아시죠? 공양미 300석. 네. 그때 보니까 공양미 300석 계산하니까 한 1억쯤 되더라. 네. 뭐 1억 정도야. 뭐 그죠? 애들 손주들 오면은 이게 용돈 주고 그런 게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는 뭐 많이 안 바라잖아요. 네. 아무튼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설명을 잠깐 해드렸고요. 자, 시장 잠깐 이야기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작 안 했다고? 네, 그치. 네, 방송은 항상 그래요. 시작 아직 안 했어요. 고양 고피 300잔. 네, 좋아요. 그것도 괜찮네. 자, 지수는 말이에요. 일단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괜찮지? 네,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말이에요. 추가 상승이 오늘 아침에 너무 많았어. 1.4%나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요? 네, 그 얘기 한 거잖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목소리 왜 이래? 오늘 이상한데? 네. 아무튼, 네, 이정재의 스타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딱 그건데, 너무 올랐단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침 시황에서, 이거 조금 너무했어. 너무 오른 것 같아. 이 정도 올라가면 안 돼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이제 대박이다. 이제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아침에 뜨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뭐 굉장히 일찍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수급이 아침부터 짱짱하더라고요. 위로 쫙쫙쫙 치고 나가는 게 오늘은 마이너스 없어. 오늘은 시장 마이너스 없어. 라고 이야기, 언제 시작하냐고요? 네, 몰라.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방송이 항상 이래요. 뭐, 이야기 하다가 끝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마이너스 없어. 오늘은 시장 마이너스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매수가 아침부터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더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일단 시장이 플러스가 나왔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요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늘 연기금이 꺾이지 않았다면 지수는 요 정도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머무르는 시점이 저렇게 높은 데서 머물러 버렸으면 이거는 안 돼. 이랬으면은 아마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은 저렇게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부상에서 회복이 안 됐는데 그냥 막 뛰려고 그래. 날아다니려고 그래. 그러면 또 병이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이 준비 중이라고? 나갔다 오셔야 되겠다. 네.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맘부자님 나갔다가 오세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난 또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나갔다가 다시 오세요. 나갔다가 안 오시면 안 되고 다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높게 떠버리게 되면 일단은 내가 부상해서 회복도 안 되는데 기부스 하고서 막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은 살살 움직여줘야 돼요. 살살 살금살금. 그래서 지금은 계좌에 급등주가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얻어맞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장세는요, 그냥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같은 때는요, 급등주 이런 거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급등주들 많이 오른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게요. 상승, 상승 하락 요걸로 해가지고 종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구나 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네, 오늘 상한가 두 개네요. 대원화성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전체에서 이제 상승을 한번 볼게요. 상승 종목들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저거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대원화성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1095억 원이요. 오늘 30% 올라가서, 그렇다면 30%면은 이게 그 전에 시총이 얼마였을까? 네, 뭐 좀, 네, 천억이 안 됐겠지. 어쨌든 해보면 되냐? 네, 1095 곱하기 몇 하면 되죠? 0.7 이쯤이면 계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0.75면 되나? 네, 800억 정도? 네, 뭐 아무튼 네. 그렇다 치고 어때? 천억 안 되잖아. 네, 근데 우리 기술 투자. 네, 나 진짜 우리 기술 투자는 6천억짜리네요. 근데 얘는 많이 올랐구나. 이거는 내 할 말 없지. 네, 근데 얘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뭔가 좋은 얘기 나왔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프레스티 뭐? 이건 처음 보는 주식이다, 그죠? 이건 신규 종목이구나, 그죠? 신규 종목. 그 다음에 SNK 이런 종목이 5,500억대. 상승은 거의 이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것들 반등이 조금 나갔거나 뭐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거 신규 종목이고, 네.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라 보시면 돼요. 어려운 종목들.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계산이 일단 넘어가. 하여튼 그래서 상승이 진행된 종목들은 여러분이 따라가기가 좀 벅차요. 그리고 오늘은 상승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만한 부분들은요, 여기 그 중에 의미 있는 거 하나 있었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거, 네오위즈 홀딩스지 요거 같은 경우.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올라가기 시점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총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작은 종목이 올라가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것들은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형주거든? 그러면 대형주는 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볼까요? 또 이제 시가총액. 자, 봐봐요. 네. 시총 상위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시면 이제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0.7%, 지금 네이버만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만 한 5% 정도 올라갔고, 네, 다른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0. 몇 프로, 0. 몇 프로. 삼성 SDI는 뭐 괜찮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고요. 카카오 조금 올랐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가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지금 쿠팡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쿠팡 때문에 네이버 쇼핑 관련한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뭐 쿠팡이 그 정도 갔는데 네이버 못 가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덤덤해요. 기아차,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아까 그 화신전공도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전기차 관련한 부분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도 오늘 올랐는데, 얘기가 오늘 기사가 재밌는 게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뭐였죠? 애플이 결국에는 기아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애플이 결국에는 기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 얘기가 된 줄 알았어. 결국 애플이 기아와 손을 잡았다, 협력을 다시 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도 화신, 뭐 오늘 현대, 위아, 오늘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많이 올라간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와, 얘 28일까지 올라갔어? 한 방에? 세네. 네, 한국전력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가면 사시라고. 네, 들어가면 사시라고. 급하게 가지마. 급하게. 항상 그런 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권,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맹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짜주셔야 되는 거지. 잘 짜주셔야 되는 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져 가고 있잖아요. 내일은 또 빠질 수 있겠죠. 네.
내일은 또 빠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좋아져 가고 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시장이 또 빠질 수 있겠지만 내일은 일단은 시장이 좋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인가?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어. 근데 시장이 일단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우선의 과제는 뭐죠? 상한가인가? 급등주인가? 네. 포트폴리오에서 뭐 상한가가 있든 급등주가 있든 뭔 상관입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여기서 가로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네. 총. 네. 여러분의 총 투자 금액.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총 금액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느냐. 네.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맞아. 집사람의 눈빛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보! 그러면 오늘은 좀 벌었거든? 네. 갑자기 비굴해지는 거죠. 오늘은 좀 벌었거든? 소고기라도. 네. 아, 참, 힘들게 산다. 네. 그, 와이프분들은,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네. 너 요즘 뭐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나? 그런 거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네. 네. 아, 또 예쁨 받고 계시는구나. 가방도 사주시고, 네. 핸드폰도 바꿔주시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 요즘에. 예, 그죠? 자,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소한 행복을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얼마나 회복되고 있느냐. 눈웃음 이쁜이님 슈퍼채팅 5,000원 고맙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얼마나 회복되고 있느냐.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 조치를 좀 취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회복이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더딥니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국면인데 저쪽에서는 그냥 막 올라가는 것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계좌가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있어. 오늘 2%씩 3%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10% 이상 수익이 나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15% 이상 수익이 나와 있고 뭐 상황이 좋아져서 추가 매수했더니 수익이 더 나와 있고 좀 물려 있더라도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춰놓게 되면 기대감이 또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어요. 뭘 하셔야 돼요? 그냥 북쪽에다 대고 별 3번 하면서 비나이다 제발 내 종목만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다고 안 빠지겠어? 빠지지. 나만 이렇게 막 조정 사이로 막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만만 뭐 밤새도록 그냥 다우시즈 쳐다보고 막 욕을 하고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냥 조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릴 놈아 이렇게 십장생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받을 때는 여러분이 사실 할 게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계좌를 덮어. 네, 덮으세요. 할 게 없거든. 떨어질 때 팔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고 있는데 더 살 수도 없는 거고요. 할 거 없어. 계좌를 덮고요. 네, 성투사 방송이나 들으세요. 네. 방송이나 들으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이잖아. 하지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주가가 빠질 때 빠지네? 그러고 나서 헛소리만 하고 있죠.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헛소리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새끼 또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큰 그림입니다. 잘 아시면서 네. 그러니까 계좌를 덮으시고 그냥 방송이나 들으세요. 그냥 노시란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주가 빠질 때 그냥 물타기 한다고 막 그냥 야 돈 갖고 와 계속 집어넣고 막 네. 비중은 이따만큼 커졌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은 답답해요. 그럼 답이 안 나오거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네.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덮은 것을 까야죠. 네. 그냥 계속 덮어놔면 어떻게 돼? 썩어 문드러집니다. 적당히 숙성이 돼야지. 그것도 뭐 숙성을 오래 시킨다고 그냥 해놓으면은 네, 이 된장인지 똥인지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숙성이 되면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덮은 것을 까야 돼요. 주식을 열어서 자, 이제 내가 어떤 놈들한테 희망을 볼 수 있겠는가 이걸 봐야 돼요. 까서 어떤 놈들부터 움직이고 있나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놈들부터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움직이는 놈들부터 사셔야 돼요. 움직이는 놈들부터 사주시면 됩니다. 그냥 게임 끝이야. 네, 이러면 끝난 거야. 네. 그럼 뭐 하실 게 없어 사실은. 근데 움직이는 놈들부터 사신다고 해서 걔네들이 막 급등을 해?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지?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상한가입니까? 급등주입니까? 네.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아, 왜 단일화 안 하는 거야? 이씨, 될 줄 알았는데 짱나게 진짜 오늘도 빠졌어. 네. 자, 지금 계속 물려있죠? 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목적은 뭡니까? 단일합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 네, 진짜. 목적은 뭐죠? 네. 물타기. 물타기란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물타기 아니지? 네. 목적이 뭐라고? 회복이죠, 회복. 손실의 회복. 그리고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수익이 더 나는 것. 그죠? 이거예요. 뭐 이거지 뭐. 그럼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목적은 상한가나 급등주가 아니야. 손실난 종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손실이 잔뜩 이쪽에 와장창 나 있는데 여기서 한 종목을 그냥 이거 뭐야 좋아 보이는데 샀어. 그래서 막 올라갔어. 아, 물론 좋겠지. 근데 요 놈은 진창인데 여기서 그냥 진주를 발견했다고 박수치고 있을 겁니까? 그거 티도 안 나요. 내가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좋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금강산 너무 예쁘죠? 12,000봉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금강산이고 무슨 네, 그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잖아. 배가 너무 고프고 막 그러면은요, 네, 그것도 안 생겨. 이제 많이 먹여놓고 나서 뭐 샤워를 하고 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지치겠는데 그냥 샤워하고 와가지고 안 씻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 배가 너무 고픈데 힘도 안 나. 아시죠? 네, 이거 어쩔까? 네, 애들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애들 자죠 지금. 애들은 자야 돼. 9시 되면 옛날에 TV에서 나왔던 거 아시죠? 지금은 어린이들이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네, 엄마 아빠가 왜 이 밤에 샤워를 하나 그런 것들은 애들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계좌를 먼저 주식을 종목명을 얘기하시면 종목 진단을 못 해드려요. 그 다음에 사실 종목 진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방송 듣다 보시면 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돼.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이어폰까지 끼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설마.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일단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빠진 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해 나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주가가 빠진 것들을 하나씩 원상복귀, 즉 마이너스로 간 놈들을 플러스로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 이야기죠. 여기선 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고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내려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둬요. 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주식 투자가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계좌가 회복이 된대.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걸 사시면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종목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얘기해 볼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나?
하여튼 뭐 없어. 뭐 얘기하기가 지금 애매한 애매한 상황이라 종목 이러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뭐 무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 있을 때는 사실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직 아니구나라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은 자 뭐 이런 것들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인데 내가 물렸어. 꼭대기에 물렸어. 아, 나 기분 더럽네. 네, 기분 더럽게 물렸어. 아, 뭐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한국전력 샀는데 물려버렸네. 일단 이 상태에서 기분이 일단 들어졌어. 들어졌는데 매수를 내가 어디서 해야 될까? 이제 저점까지 온 것 같아. 자, 이제는 시장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국전력 좀 사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매수를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저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사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매수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네, 이 포지션이 정배열로 좀 바뀌면 사면 어떻겠느냐 이 말인 거죠. 정배열로 좀 사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제가 이건 힌트를 이미 다 드렸어요. 지난번에 종목 진화할 때도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빵 치고 올라갔을 때는 매수할래요 하신 분들에게는 뭐 그러세요. 근데 조금 참아보시면 어떨까? 24,000원 정도 또는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 드렸는데 네, 이게 막 튕겨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헬멧, 하이바 두꺼운 거 쓰고서, 네, 너는 말해라, 나는 살란다. 네, 그런 분들 계시던데, 항상 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이게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들어와요. 올라가고 들어가. 이걸 정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쿡 넘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는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시면 돼요. 너무 올라가면 애매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 위치, 넘어가는 그 시점,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만 체크해 주시면, 분명히 수익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밑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어. 그러다 올라갔다? 사는 거지. 고영이 생각났어. 고영. 자, 이거를 물렸어. 와장창 물렸다 이거야. 우리가 물렸어. 아, 아파. 왜 때렸어? 너 성투자 이런 거 왜 추천했어? 그랬더니 보니까 제임스랑 토마스랑 같이 와가지고 아이도 물렸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영어로. 네. 나도 물렸어요. 네. 대충 영어 같죠? 나도 물렸어. 꽝 물렸네. 아이고 아야. 외국인들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는 사지 말라고요. 사는 거 아니야. 내려갈 때는 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알았어. 어차피 제임스고 토마스고 간에 코크놈들 다 물렸는데 예. 나보다 큰 놈들이 나보다 큰 놈들이 물렸잖아요. 그 놈들은 분명히 사랑받고 있을 텐데 코가 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을 텐데 그 놈들 물려있으면 뭐 나도 같이 뭐 곁으로 한번 가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야 될 때가 있어. 내가 물려있는 걸 그냥 가만히 방치해도 어쨌든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항상 나에게 매수 타이밍을 먼저 줍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좋아서 산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도 사고 쟤도 사고 걔도 사고 뒷집 아줌마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바글바글 해요. 어쩌다 보니까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그 자리 정도까지 올라올 때가 되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눌립니다. 안돼,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또는 와 본전이다 해서 매도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자리가 뭐냐면 저항을 돌파했는데 눌리고 있어. 어쭈구리 사야 되겠다. 저는 지금 19금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지금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방송에서 무슨 19금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물려있는데도 주식을 이제 뭐 팔아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뭐 기업이 뭐 수급이라도 받쳐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든지 뭔가 기댈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밀려버리도 문제예요. 뭐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한 60, 70% 막 한 8, 90%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반토막이 나잖아요. 마이너스 50%. 나 아직 경험은 많이 안 봤는데 마이너스 50%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려면 100%가 나와야 됩니다. 네. 100%가 나와야 돼요. 100%. 네. 바코드가 뭐예요? 이름이야? 나는 다른 사람 방송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호드라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여튼, 네, 100%가 나와야 돼. 2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내려가던 주식이 2배를 뛰는 게 쉬울까? 2배를 뛰는 게 쉬울까? 아니면 내가 좋은 주식을 그냥 사가지고 갑자기 2배를 뛰는 게 쉬울까요? 내려가고 있던 주식이 2배를 뛰는 게 쉬울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던 주식이 2배를 가는 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이게 쉽습니다. 네. 이게 쉬워요. 자, 썸 타던 남녀가 연인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그냥 막, 네, 막 치고받고 막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다시 그냥 막 사랑에 호호하하 물고 빨고 막 그런 게 쉽겠습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네, 사랑에 불타오르는 게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진짜로 기술이 필요해. 이런 기술은, 네,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 코너에 가시면 물타기 강의가 있습니다. 물타기 강의요. 이 물타기 강의를 할 때는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요. 가능하시면 계룡산에 그 폭포가 있어요. 저기 깊숙이 들어가면 계룡산에 가면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네, 하얀색 그 빨가벗고 가면 안 돼.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속옷 얇은 거 입고 그걸로 폭포물에 확 정신부터 그냥 다 씻어 내린 다음에 개운해진 마음으로 무소유의 마음으로 딱 물타기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내가 감기를 해 누워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다치지 마시고 잘 그렇게 마음을 정갈하게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물타기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할 때는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기회는 딱 한 번. 딱 들어가서 올라갈 때 물량을 훅 들어가 가지고요, 평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바로 빠지고 나오면은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토막 정도까지는 우리가 물타기만 잘 이용하면 다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한번 해봐요. 뭐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이 빠졌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유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요 위치가 나왔을 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매수가 이렇게 저항대 돌파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또 들어가죠. 네,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주식이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건 주목받아서 안 되거든요. 어떻게 돼요? 많이 가려면 또 들어가서 지지선 테스트 계속 해준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하거든요. 아, 나 오늘 매수 못했어요. 괜찮아, 내일 내려올 거예요. 오늘 매수했어요. 네, 불행하지만 내일 내려올 거예요. 불행하지만 내일 내려올 거예요. 네, 근데 왜 오늘 추천해서 내일 그냥 갈지도 모르잖아.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저점 지지대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주식이 나중에 더 많이 가요. 올라갈 때는 팍 튀어요. 네,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양봉이 확 튀거든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물려있던 주식들 같은 경우를 대응할 때는 그게 중요하고요. 또 근데 지지선대를 그냥 막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 버렸어. 갑자기 막 차고 올라갔어. 그러면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내가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물렸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가 빵 치고 올라가서 돌파가 돼버렸어. 아, 물타기 못했는데 어떡하지? 사지 마세요. 네, 그냥 올라가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도 좋습니다. 이런 걸 굳이 따라가가지고 평단가가 이제는 내려가는 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애매하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살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약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될 텐데, 이게 회복을 해서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되게 지루하고 답답해요. 시장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 매수 구간이 당장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평단가는 내려갔지만 그걸 막 갑자기 다음날 뚫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그렇게 하기 좋은 자리냐? 네, 그렇죠.
지금이 여러분들이 계좌를 회복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내일 주가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빠져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저점은 잡아놓은 거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이슈가 됐든 뭐 지금 새롭게 나올 악재가 뭐가 있죠? 악재 없잖아. 악재가 없어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 뭐 유럽 쪽에서 접종이 중단됐대 어쩌네 뭐 그런다. 지금 19일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나오겠네. 오늘 나오나요? 내일 나오나요? 하여튼 발표가 나오게 되면 뭐 접종을 다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재도 사그라들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다우 지수나 나스닥이나 얘네들이 조금 많이 올랐다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북한은 솔직히 지금 좀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조금 그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무역 분쟁 관련한 그런 이슈가 조금 답답하게 나갈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정도? 네. 근데 뭐 북한이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요, 뭐 대북 관련한 정책을 국책과제로 내세워서 뭐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북한 사정을 돌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 지금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북한이야, 북한은. 지금 북한을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율 훅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북한이 뭐 또 뭐 배가 고플 수 있겠죠. 뭐 돈 좀 내놔라든지 아니면 뭐 좀 하자.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시겠지만 지금은 북한하고 우호적인 관계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네. 나중에 네, 뭐 정권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서 나오겠죠.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대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북한이 뭐 이렇게 뭐 그 뭐요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뭐 그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뭘 쏘든가 말든가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스처만 취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한테 지금 뭐 도와준다, 뭐 쌀 보낸다. 그러면은 네 이번 정권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 초기에서는 분명히 대북 정책을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뭐 김정은도 만나고 뭐 가서 뭐 군사 경계선도 넘어갔다 왔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도 하고 뭐 북한에다가 뭐 트럼프가 뭐 타워를 세우네 어쩌네 뭐 경제 협력이 되냐. 그래서 대북 관련도 많이 올랐었죠. 그 정권 초기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좋을 때고 네 좋을 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난리를 치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괜찮겠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거 보내서 이거라 좀 맞아 식었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북한 쪽의 이슈는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 우리 멘탈 튼튼님께서 분산 투자 시 100개 이상 가져가도 되느냐 이거 물어보셨는데 100개 이상 아니라 뭐 200개 300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분산 투자를 할 때 종목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저는 뭐 한 30개? 뭐 그 정도 이제 전후로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은 왜 30개 정도에 멈춰 있냐면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포트폴리오 더 줄여들게 될 거고요. 시장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좋아지게 되면 종목 수도 저는 계속 같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종목 수에 대한 리미트를 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단속이 더 중요하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종목을 계속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새로 산 종목이 하락을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시장이 빠지니까 새로 산 종목이 아니라 뭐 뉴페이스가 아무리 뭐 대단한 놈이 오더라도 코가 이렇게 큰 놈이 오더라도 그 놈은 뭐 안 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쁜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코가 크다 안 될 수가 있어.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신규를 사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국면에서는 굳이 종목을 많이 매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시장이 확장 구매 들어갔을 때는 종목 숫자 의견 의미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뭐 시장이 좀 뭐 다 되는데 우리 단풍아 찍어라 그러면 와서 앙 물면 그거 사면은 올라가는데 그게 상승장인데 그럴 때는 아무거나 막 사야죠. 네. 엄청 오늘 지금 와, 우편물 이만큼 왔어. 우편물 이만큼 왔는데 와 진짜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우리 거 내 거 막 얘 이만 그게 이게 시장이라는 이야기잖아. 와 이씨 아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 다 혹시라도 배당 통지서 있을까봐 뜯어보다가 승질나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종목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던 수익률이 딱 멈추거나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단은 신규 매수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규 매수를 조금 멈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멈추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 기다려주는 거죠. 일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설 때 그동안 이제 정비를 다시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이제 전쟁을 막 했어. 백마고지에 가가지고 막 북한 놈하고 6.25 때 막 우당탕탕 파당 퉁퉁탕탕탕탕탕 콩닥콩닥콩닥 빵야 빵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우당 쾅쾅 터지고 막 그래갖고 어제는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복구해야죠. 네, 복구해야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벙커도 새로 짓고 뭐 이렇게 말뚝도 새로 하고 총알도 새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뭐 폭탄을 갖다 붙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거 갖다 붙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뭐 100개든 뭐 500개든 1000개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주식이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네. 이 종목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작아져서 수익도 적어진다.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네, 종목수가 많지만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뭐 200개를 샀어. 뭐 10개를 샀어.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 아, 또 계산 나와야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100개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네. 1억으로 100개를 사고 어떤 사람은 100개를 사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샀어요. 퍼센테이지 보면 돼. 어때 비중 똑같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상승하고 몇 퍼센트가 하락했느냐. 몇 퍼센트가 상승하고 몇 퍼센트가 하락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60%가 내려가고 40%가 올라갔어. 이래도 수익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6개가 하락을 하고 4개가 올라갔어. 여기서는 60개가 내려가고 40개가 올라갔어.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요. 수익 날 확률이. 네. 6개가 떨어지고 4개가 올라간 것보다 60개가 떨어지고 40개가 올라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뻥뻥 터지는 거죠. 팝콘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냥 불만 갖다 대면 팍팍 터지는 거. 그런 주식들이 있으면 좋죠. 뭐 두세 종목짜리가 뭐 100% 넘어가고 뭐 200% 넘어가고 500% 넘어가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저는 현대바이오로 지금 계좌 수익률 계속 책임지고 현대바이오 지금 제 계좌가 이게 거의 800% 가까이 되거든요. 네. 800% 나오는데 요거 하나가 지금 네 80%짜리 10개를 책임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80% 나오지도 않지만 네 여기에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종목이 나머지 적군들 전부 다 무찔릴 정도가 되면 남아있는 거 잔챙이 수익들 다 합치면 어쨌든 계좌는 플러스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플러스가 중요해요. 플러스가 아니면 뭐라지? 고품격 말로 뭐라 그래요? 플러스. 네. 더하기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4개, 6개 보다도 40개, 60개가 훨씬 더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에 몰빵 치는 것보다 네, 100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수익 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아우 하나 했더니 상한가 나왔어요. 기분 좋아요. 이 봐라 내가 돈 버는 거 봤지. 언젠간 부러지죠. 네, 언젠간 부러집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플러스나 빠게스나 뭐, 네, 빠게스도 있잖아. 빠게스를 뭐라 그러지? 빠게스는 바케스인가? 이 영어 이거 뭐야? 빠게스가 뭐야? 바, 바스 바스켓 그죠? 바스켓인가? 비스켓? 아니, 에이지. 네, 아무튼 네, 빠게스. 네, 빠게스가 영어로 바게스인가? 아닌데, 바카스? 양동이. 영어로 뭐예요? 빠게스가 영어잖아. 아무튼요, 바스켓이 광줄인가? 양동이에요? 광줄이? 버킷은 아니야. 이게 오늘 또 굉장히 어려우시네. 오늘 왜 이렇게, 이게 방송 수준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방송은요, 누구나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스켓? 바스켓? 몰라, 씨. 하여튼, 네, 다라이는 뭐예요? 그럼 다라이가 영어로 뭐요? 다라이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다라이 아니야? 다라? 야, 이거 어렵다. 네, 어려워. 네, 다라이. 다라이는 바구니고, 빠게스도 바구니. 빠게스하고 다라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빠게스는 이렇게 생긴 거고, 다라이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광줄이?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 거야. 네, 안 돼. 됐어. 이거 둘이 다른 거야. 이게 빠게스고 이게 다라이거든요. 야, 대야. 그렇구나. 대야구나, 대야. 맞아. 대야. 세숫대야. 맞지. 세숫대야. 세숫다라이. 맞았어. 맞네. 그러네. 우리나라 말로 해야 돼. 부켓?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거 쓰지 마.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네, 좋은 말, 우리나라 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빠켓스가 나왔지? 뭐,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계산하고 영어 너무 잘한다고? 지금 장난해 줍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래요. 이게 종목 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종목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목당 비중이 뭐 종목이 투자한 금액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항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라이 빠게스 다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어인 척하는 영어 아닌가? 영어를 일본어로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성추사라고요? 이 성추사는 이거 좀 아닙니다. 네, 성추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뭐 상투사, 성추사 이런 말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전 나쁜 놈을 알잖아요. 나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이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채우는 게 일단 중요해요. 네, 그런 종목들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아져요. 뭐 종목 수가 너무 적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부자 금손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방송 시작하는 거네. 오, 뭐야? 10시야? 네, 오늘 방송에 이제 시작합시다. 저 1시간 동안 뭐 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네, 계좌 회복에 힘을 써야 된다. 아시겠죠? 계좌 회복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좌를 회복할 것이냐인데, 나 피곤하네.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밑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막 확대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섰을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넘겨줬다는 게 중요해요. 지지라인 대를, 저항대를 넘겨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셔도 돼. 근데 이때는 새로운 종목을 사셔도 괜찮고요. 여유가 되시면
근데 나는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건 중요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비가 더 중요하다. 내가 투자를 1억을 했는데 지금 7천밖에 안 남았다. 아, 열받아. 이거 어떻게 복구 안 될까요? 네, 복구해야지.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신규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 그거는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뭘 선택했냐면 기존에 짐 쌓아놓은 것들, 이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얘는 뭐 마이너스 10%, 얘는 뭐 마이너스 15%, 얘는 뭐 플러스 5%막 이런 게 막 담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플러스 나는 것들은 일단은 수익을 까먹은 거라면 반등이 나갈 때 추가 매수 더 해줘서 비중을 더 확장시켜 주고요. 마이너스 나온 것들은 마이너스 15%대에서 이렇게 돌아설 때 추가 매수 해줘 가지고 평타가 낮춰. 그래서 마이너스 한 5%대로 또는 마이너스 7%대로 낮춰. 그 다음에 반등 나가면 수익 바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야 그거.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요. 성추사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상추사 나오겠네 이러다가. 네. 바로 그거예요. 노래방 아닙니다. 1시간 같은 거 안 넣어드립니다. 네, 서비스 없어. 네, 어쨌든 방송 시작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좀 무리야. 아시면서 오늘 뭐 했지? 내가 커피 마셔 온 거야 지금?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었어. 네. 콩투사도 있었어요. 콩투사. 네.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갔던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그 007 가방에서 콩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던지는 변태가 있었다는 얘기 했더니 그걸 내 얘기냐면서 콩투사님이라고, 네. 그랬던 사람이 있었지. 내가 다 이름 적어놨는데 요즘에 안 오시더라. 네.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네, 그런 변태짓거리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한댄다. 아예 안 합니다. 네. 잘이 아니라 아예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시죠? 그래서 뭐 콩투산이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나 지금 했다. 네. 뽕 하지 마 그런 거.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이론은 간단해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이론은 되게 간단해. 지금 방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네? 뭐 재미를 수갑을사.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증권 방송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 개소리라고 있으면 네,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막 이렇게. 네. 나 큰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도깨비보다 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다시 이제 정상 회복을 해서 제대로 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 하는데 언제 한 적 있었냐, 씨. 자, 어쨌든 계좌의 회복은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를. 참 미치겠네. 화수분처럼님, 네. 화수분처럼님, 진양산 75%대.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익실을 하셨군요. 75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잘 보셨어요. 써니전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신규 종목을 사서 플러스가 났어. 근데 내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 그 마이너스 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항상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놈이 계속 갉아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놈이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 뭐 올라갈 때 맞듯 그러면서 계속 마이너스야.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한 거야. 그죠? 팜 시스템을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부자빠님 방송을 들으시면 되죠. 네, 저는 팜 시스템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네, 팜 시스템은 부자빠님 전매 특허기 때문에 그쪽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무방을 먼저 많이 들어보시고 뭔지 이해하시면 팜 시스템을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팜 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19 시스템입니다. 네, 진짜. 네, 생각이 안 나잖아. 머리가 굳었어, 지금. 19, 성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아무튼요. 처음 오셨어요? 방송 요상합니까? 콩 시스템. 네, 그런 거 아니야. 네. 참, 이미지 오늘 또 이상하게 변했네. 네. 김영철님, 네. 김영철님 마음 아냐고요? 네. 김영철님 하니까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네.
누가 지금 성투 사라고 하였는가? 어디가 철퇴로다가 자, 빨리 한번 해주세요. 김영철님 혼내주세요. 지금 이 4달러 분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네? 자 가자. 그래서 지금 자꾸 딴 데 세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야. 네, 잠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네,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웃지 마. 남편 깨우지 마. 일 커진다. 네. 여기서 수익이 나더라도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있는 마이너스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규 종목 매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먼저 회복시켜 준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네. 신고가가 나가는 시점부터가 공격적인 매수거든요. 지금 요 밑에서는 뭐라고요? 회복. 네,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줘서 비중을 좀 늘려가고 평단가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상화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가를 낮춰놨어. 주가가 원상복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신랑 안 들어오시는 걸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네, 꼭 그거 같잖아. 저기 뭐야, 연인들이 전화 통화하다가 오늘 엄마 아빠 여행 가셨어. 우리 집에 라면 많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해 살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성추사까지 나왔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 편안하게 갑시다. 네, 편안하게.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네, 요점은 이겁니다. 계좌의 회복은 포트폴리오의 관리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네, 포트폴리오의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물린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관리 먼저 해주고 회복 먼저 해주고 안정감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 그거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해드릴게요. 자, 지금 진양산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네, 지금 요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잘 봐봐요. 오냐 아니냐죠. 네, 오냐 아니냐인데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네, 단일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일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네, 불안해질 수 있어. 그러면 박영선이 뛰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입장 지금 우리는 네, 뭐 민주당 입장은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 얘기죠. 단일화가 지금 일단 안 됐어. 네,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의 전략이 나올 것이냐. 지금은 일단은 후보 등록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는데 단일화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그 뭐 요건을 얘기하면 안 할래. 그러다가 또 해볼까? 안 할래. 해볼까?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별로 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맹점은 이제 오세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악재성 재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안철수 입장은요, 요거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요거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민주당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민주당 주식을 산 게 없어요. 박연성 주식은 산 게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근데 저는 이 오세훈 주식은 지금 팔았어요. 100% 먹고 팔았어. 요거는 별로 이거 별로 의미는 없어요. 또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수 있겠고, 된다 그러면은, 네. 일단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악재를 지금 오세훈 측에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쪽에서는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지금 어쨌든 올라가 있잖아요. 지지율이 앞서고 있잖아요. 오세훈 쪽이.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 안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 보니까 오세훈, 그 다음에 박영선, 안철수 이렇게 돼 있던가요? 네. 이런 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오세훈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네, 이게 파버리는, 굳이 뭐 단일화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좀 다급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단일화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일화가 되면, 그래서 단일화를 방해하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요 두 입장만 보게 되면 안철수 쪽에서는 단일화를 해야지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 포지션은 사실 이겨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현재로서는 오세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랩이나, 네, 안랩이나 까뮤 ENC나 그 다음에 써니, 네, 써니 전자가 모두 다 하락을 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금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불씨를 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 테마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써니전자와 진양사업 두 개를 들어간 거고, 진양사업 수익이 나올 때 팔아먹은 거고, 그리고 써니전자가 반사 이익을 통해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면 좋겠어요. 올라가면 좋겠고, 뭐 오세훈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안철수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면 주가는 같이 뛰겠죠. 일단 써니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딱 거기에요. 딱 거기.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돼서 빠져나와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은 뭐가 될까요? 대선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죠. 대선 후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선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내용만 봐서는, 네, 이 안철수가 만약에 단일화에 실패를 해가지고 나 사퇴할래 그리고 빠졌을 때 단기적 포인트가 있다 하죠. 대선에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써니전자는 사실 안랩이나 까뮤 ENC 같은 경우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예전에 엮여 있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도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써니전자하고 엮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안철수하고요. 네,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지금 테마에 대한 부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마주 이기 전에 산 거지. 네, 테마주 이기 전에 산 거예요. 이미 뭐 진양산업이든 써니전자든 이미 그 이전에 사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먹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더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요거는요, 안철수 쪽 카드는 오세훈보다는 많아요. 네, 오세훈은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네, 서울시장 안 나가면 대선 후보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긴 있죠. 근데 뭐 나가도 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써니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선 테마 말고도 이거 아니 뭐 이게 정치 테마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뭐 배경은 없겠느냐, 비비면 안 되겠느냐, 뭐 괜찮아요. 네, 사실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고작 요거 내린 거거든요. 이거 일봉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 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내려갈 수 있으면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하락에는 일단 제한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 써니전자는 지금 오버슈팅을 한 것도 없어요.
오버슈팅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들 자체는 저는 잘 몰라요. 어차피 정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봤자 뭐 누굽니까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안 게 없잖아요. 네, 그거밖에 모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요.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네. 뭐 이런 거 있던가? 네. 아무튼 그 뭐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정당 보지 않고요. 그냥 정당 포스터, 그 선거 포스터에 보면은 그 이게 써놓잖아요. 뭐 공약 이런 거 써놓잖아요. 거기에 남 비방하지 않는 후보를 그냥 찍습니다. 음. 어차피 근데 뭐 제가 찍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당선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런 후보들이 난 좋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누구누구는 이래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뭐 비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잘났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잖아요. 아, 누구누구는 뭐 이래가지고 뭐 개떡 같은데 걔는 왜 뽑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잖아. 걔는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덜 나쁜 나를 뽑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그 투표를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남 욕을 써놨나 안 써놨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찍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찍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머리가 안 아프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포스터 날라오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이번엔 얘야. 네, 저는 이렇게 찍어요 그냥. 네, 얘는 막 패스해. 남 욕하고 있는 것들 막 다 패스해. 그러면은 보면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남아요. 그 중에서 뭐 누구를 찍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더 잘생겼다거나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거지. 뭐 최 씨가 나왔다든가. 네, 그러면 찍죠. 근데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치는요 꼭 그렇더라고. 누가 되더라도 똑같아. 네, 정치 뭐 바꾸겠습니다. 뭐 그래 뭐 안 바뀝니다. 정치는 다 똑같거든요. 네, 안 바뀔 겁니다. 오, 남력 들어가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뭐, 선전물 날라오잖아요. 쪽지에 뭐, 이력 쭉 적혀 있고, 뭐, 공약 적혀 있고, 막 그런 거. 네. 욕 많이 해요. 네. 제거하다 보면은 사람들 막 나오세요. 지금 저는 뭐, 정치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제가 파주 쪽으로 한번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파주시 땅값 보호를 위해서. 다 파주로 오세요. 네, 통일수도를 내가 만들어 보겠어. 저를 국회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써니전자는요 지금 물려 있다면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세요. 뭐 지가 밀려봤자 거기서 거길 테고요. 물론 지금 저도 여기서 물려가지고 네, 기분이 상당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올라가야 되고요. 네, 안철수가 살짝 미워지고 있고, 네, 안철수 그 볼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심술볼을 이렇게 뭐 잡아서 흔들어주고 싶은 그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마음뿐이고요. 요거는요, 지금 일단은, 네,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추가 매수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올라간 다음에. 그렇게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는 매수 의견 절대 안 들어가요. 네.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요런 위치, 그 다음에 오늘도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내야 되냐면 요거는 매수 타이밍을 지나쳤죠. 그래서 매수를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훅 밀렸네. 네, 내일 또 올라가겠지 뭐. 올라가면은 이건 어디가 매수가 돼야 되냐면 44,000원 돼야 돼요. 44,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항을 다시 넘어가는 위치. 그러면 뭐냐면 나 이제 뚫었어, 나 이제 다시 갈래, 나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써니전자처럼 지금 물려있어? 냅두세요. 지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뭐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예요. 네, 꼭 그 테마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회사 뭐 실적 잘 나오고요, 나쁘지 않아요, 영업 잘하고 있어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예. 뭐 안철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망하나? 안철수가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충격은 있겠죠. 어떤 충격이요? 안철수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을 꺾어내는 충격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잘 봐보세요. 기아차 잘 봐봐. 이것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애플가 때문에 올라간 것만 깎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럼 75,000원대 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주식의 상승률을 그냥 반납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원래 있던 추세대로. 그 다음에 원래 추세보다도 조금 더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면 떨어지는 게 속도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야. 네. 그게 끝입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아차는 여기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었죠. 네. 기아차 추세는 일단 좋아요. 근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추세대로 가는 시점, 이렇게 된다면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사도 되나요는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진작에 사야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예요?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서 얼마나 드시려고? 네. 제가 작년 4월에 여기서 샀잖아요. 2만 6천 원이었던가 그때요? 네. 이때는 좋았어요. 네. 이때는 좋았어. 그 다음에 또 많이 샀을 때가 언제야? 요때였겠지? 요때. 지금 사면 뭐 얼마나 뭐 먹겠습니까? 마음고생만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올라가서 먹어봤자 뭐 10%나 먹겠습니까? 20% 먹겠습니까? 뭐 20% 먹는다 칩시다. 20% 먹는다 치자. 네. 그 뭐 끝이에요. 네. 기아차가요. 많이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35조죠. 기아차가요. 시총이 35조야. 근데 현대차는요. 50조. 50조 조금 안 돼요. 15조입니다. 15조. 네, 15조 차이가 나요. 15조 차이가 나는데 현대차는 계속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차가 지금 35조. 50조. 15조 맞아? 맞나? 맞죠? 15조 차이야. 그러면은 기아차가 40% 정도만 더 올라가면 맞나요? 40%? 35에 40은 얼마요? 아, 이거 15를 35로 나누면 되는 건가? 하여튼 50%가 안 되잖아요. 계산기 왜 안 나와? 14%는 아니지. 14조예요? 아, 15조라고 쳐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5를 35로 나누는 거 맞나? 42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계산이 비슷하게 나왔어. 43%.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43%. 나 지금 흥분했어. 네. 네. 43%가 올라가면 시총을 둘이 같이 상승하지 않아요? 네. 둘이 같이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올라가더라도 요 정도 올라가고 기아차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43%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를 따라잡고 기아차가 현대차를 따라잡고 이거 틀렸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절반 안 되잖아요. 맞지 않나? 맞을 거예요. 맞아. 맞지. 15를 35로 나누면 아닌가? 아무튼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한 40%대. 네. 자신이 없어졌어 갑자기. 아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네 지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빨리 재우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거 나도 시간 빨리 해야지. 자 이렇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를 앞지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앞지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바이오가 지금 시총이요 2조가 됐습니다. 2조. 시총이 2조예요. 이거 뭐 1조가 안 되는 몇천억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2조가 됐어요. 2조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지금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조가 됐는데 이 기업이 여기서 따블을 친다. 10만 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4조짜리 기업이 된다 이거야. 4조짜리 기업이 되면 아까 어디 갔니? 시총 상위권. 4조면 얘가 시총 몇 위로 올라간지 아십니까? 시총, 시가, 총액, 시가총액 비중 봐드릴게요. 네. 시가총액 4조 원이 되면요. 빠밤. 물론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네,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지금 만약에 10만 원 여기서 100%를 올라가게 되면요. 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15 나누기 50은 아니에요. 네. 50이야? 아니, 그걸 계속 저거 계산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지나간 거야. 대충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계산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봐보세요. 4조 원이 되면 어떻게 되고 시총 3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총 3위 사이로 올라가요.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떨어져야 돼요. 얘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30%예요? 확실해? 또 틀린 건가? 아닌데? 아니, 봐봐요. 50조, 35조짜리가 50조가 되려면 15조가 올라야 돼. 그럼 15조가 올라가면은, 네, 몇 프로가 더 올라야 되느냐? 네? 30%라고? 그런가? 에이씨. 하여튼, 이해만 했으면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어렵다니. 30%든 40% 간에, 네, 계산은 점점 늪에 빠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것은 맞아요. 정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은 얘네 둘 빼고는 보시면 네이버가 시총 3인데 60조밖에 안 돼요. 쿠팡이 100조라며. 쿠팡이 100조야. 지금 하이닉스보다 가격이 더 세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되겠어? 네. 쿠팡이 물론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보다 올라가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현대차보다도 현대차에 그 시총이 3배나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대차보다 시총이 2배나 높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평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사놓고 그냥 놔두면, 잊어버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대형주 같은 경우를 사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빼뜨리려면, 네. 이런 걸 자꾸 그 뺏기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이런 걸로 담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문제는 삼성전자 이런 걸로 단기 수익을 내려고 막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약 없이 그냥 언젠간 기다리면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되겠지, 뭐 그런 생각, 언젠간 가겠지. 네, 그러다 내 청춘도 간다고, 내 청춘도. 네. 푸르른 내 청춘. 이 주식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에 왔어. 그랬더니, 네, 죽을 때가 다 됐어.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청춘이 다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요, 그냥 평생의 동반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데, 물려서 시작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털어먹게 돼요. 손실이 자꾸 나게 되면 이 믿음 자체가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위에서 사시지 말고 밑에서 사시면 편하네요. 수익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배당도 받아먹고 시세차익도 받아먹고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보답을 해줄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보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사셔도 돼요. 근데 위에서만 안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다면 뭘 사시면 되겠어요? 이미 시총이 꽉 찬 애들 말고요. 네. 꽉 찬 애들 말고요. 한 1, 2조 좀 되는, 이런 1, 2조 좀 되면 안정감이 있겠죠? 얘네들이 한 10조, 20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낫지. 훨씬 낮아요. 2천억, 3천억짜리가, 네, 5조, 6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낫잖아.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가 2조 3천억까지 갔는데요. 옛날에는 얼마였을까? 네. 옛날에 이럴 때, 네, 몇천 하던 딸이. 이런 거예요. 네. 리노공업 그때 촌스럽다고 안 샀는데 내가, 리노공업 이름이 리노공업 뭐냐?
지금 후회하고 있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리노고브 그때 제가 이거를 요때는 촌스럽다고 놀려서 안 사, 5,000원대인가? 요때 한번 보긴 했어요. 그때 요때 그때 맞네. 대진증권 있을 때라서 요때 이제 매수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그때 계좌가 없어서 매수를 못했죠.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지만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주식은 아니에요. 꼭대기에서만 매수만 하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거 사셔야 돼요.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뭐라고요? 시세가 나오지 않은 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힌트를 하나 쫙 드릴게요. 잘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새롭게 발생하는 시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응? 저도 이름 때문에 그때 리노그룹 너무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차트를 잘 공부해 보세요. 이 차트에 대한 또 다른 공부 방법은요. 3월 28일 날 제가 오시면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바로 네. 지금 공지 아직 안 올라갔나요? 28일 날 88TV에서 대대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해드릴 방송이 뭐냐면 네. 3대가 먹고 살 주식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뻥이 좀 지나쳤나? 네. 3대 어차피 내 손주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지금 나한테 관심사는 아니에요. 나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되거든. 그 2대로 바꿀까? 3대로 했는데. 네. 3대가 먹고 살아도 되는 주식. 그게 어떤 주식이겠어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 이제 아직 시세가 안 나와야 돼. 시세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것들은 거기서 얼마만큼 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하단 말이야.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가 봐봐요. 삼성전자를 봐봐.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500조예요. 1000조까지 간다 칩시다. 그래봤자 2배거든요. 네. 시총 1000조가 됐어. 그래봤자 2배야. 그러면 얼마? 16만원. 삼성전자요. 1000조 되면 16만원이에요. 언제쯤 가겠지? 언젠간 가겠죠? 네. 언젠간 가겠죠? 비행기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나라에 그냥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때 네. 이걸 보고 가시면 됩니다. 시총 1000조가 가려면 16만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조 원이면은요 사실은 낮은 시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최대 많이 오버슈팅을 한다고 해도 20만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9만원대 사신 분들은 네 쉽지 않지. 조건이 있죠. 지금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요 10월 28일 날 오세요. 네, 성투자 방송을 꼭 잊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28일 날 제 시간표가 9시 30분부터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88TV 전문가들 전부 다 릴레이 방송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이벤트 들어가니까 그때 방송 참여하시거나 그때 오시면 아마 네. 가입도 좀 싸게 하실 수 있거나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추천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 방송 놓치지 말고 꼭 네.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다 골라내는 방법이 있지. 네. 아직 잘 모르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고요. 네, 저녁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밤. 네, 유튜브에서도 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88TV에서 해드리고요.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일요일 날 네, 어차피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아시잖아요. 이렇게 따블따블 할 테니까 또 무료지. 네,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릴레이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때 언제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했던가? 네. 그래서 릴레이 방송 쭉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네. 전문가님들 나와서 계속 릴레이로 방송하는 거. 그거 해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문자는 뭐 어떻게 보내드리죠? 문자 못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네, 녹화 방송 당연히 되겠죠. 유튜브 말고 88TV에서 보시면 전문가별로 그때 녹화 방송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냥 88TV 계시면 됩니다. 그때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와서 그때 이벤트 한다고만 나와 있고요. 관심 종목을 한 종목씩 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네, 그다음에 제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해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크게 상승할 종목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그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유료 회원님들은요, 네, 문자로 안 보내드려도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요일날 20시부터 유료 방송 진행하잖아요. 21시까지. 네, 요거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료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네,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까지 먼저 힌트만 잠깐 드렸고, 네. 잠깐 드렸고,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오버됐어. 네. 내가 지금 뭘 오늘 했냐면요. 계좌의 회복은, 네, 계좌 회복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거. 수익이 날려면 손실난 종목부터 회복하고 들어가자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딱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6분 오버가 원래 36분 오버됐어요. 지금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네. 여기서 끝내고 주말장 잘 버티시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공포감에 네. 쩔어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은 아침에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죠? 그럼 올려놓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공포감에 너무 쩔어 있지 마시고요. 아침에 빠져 시작하시면 오히려 그냥 버텨주세요. 아시겠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녹화는요, 20분 후에 올라갑니다. 네, 고맙습니다.